자, 이제 항수입니다. 항수. 요것만 그리고 내가 그동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은 배우고 가셔가지고 혼자 알라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파를 하시라고 내가 강의하는 겁니다. 왜? 우린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 영성이 살아난다고요. 별자리 별을 보면은요 영성이 살아나요. 왜? 우리 민족은 이거 녹하지 마세요. 요거는 1년에 몇 번씩 그냥 지구로 떨어지는데 뭐 번개 때리듯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오는데 그거를 보관해 쓰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잘만 보관하면은 막 그 번개 보관하듯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오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북두칠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 기사화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말들이 추론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밤에 별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영성 깨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낮에 북극성이 안 보이잖아요. 북두칠성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 때문에 가려서 밤에 그 빛을 보면서 빌면은 들어주는 이치가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운 2배로 더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수. 항은 해와 달이 다니는 길로 천자가 조정해서 정홍을 받는 예법을 주관한다. 그 황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황도는 해가 다니는 길이고 달이 다니는 길은 뭐라 그럽니까? 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칠정이 돌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놈의 달은 심사가 뒤틀리면은 지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쟤는 제 궤도가 없어요. 진짜 신비로운 달입니다. 제 궤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된다?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늦게 떠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곳에 추청하여 아래는 일과 송사를 심리하여 죄를 다스리고 일에 대해 포상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총괄한다. 다른 이름으로 소묘라고도 하는데 돌림병 등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항수가 돌림병. 항이 밝고 크면 온 세상이 중앙정부에 감화되어 따르고 보필하는 신하가 충성을 다할 것이며 백성은 질병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우리 사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항이 자리를 옮기거나 움직이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옮기거나 이게 일직선으로 쭉 서거나 이러면 진짜 안 좋은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보이지 않으면 천하가 들끓듯이 어려워지고 또 가뭄과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게 된다. 항은 4개의 주홍색 별이 구부러진 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활 모양처럼. 천문유초에는 앞에 보천가가 붙어 있어요. 항수에는 무슨 별이 있는데 어떻게 형태가 있고 그 보천가가 있는 그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생략하고 별점 보는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소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대각 여기 있죠. 한 개의 별로 주홍색 별. 대각은 천왕의 자리며 또한 하늘의 대들보가 되므로 통수권과 기강을 바르게 하는 의미가 있다. 금성이 머무르면은 병난이 일어나고 해가 요거를 딱 먹게 되면 모반으로 인해 흉하게 된다. 대각은 자석제와 우석제가 양쪽에서 보좌하는 형상이므로 천왕의 자리라고 한다. 절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항수 오른쪽에 있죠. 검은색 별이다. 7개로. 절이는 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의미가 있다. 군대 내일로 군법을 시행하는 의미다.
금성과 화성이 머무려면 오랑캐가 병감을 침입하고 그 죄를 보러 참수한 머리를 큰 거리에 매다는 형벌이 있게 된다. 그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기시의 형,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섭제. 섭제는 주로 사계절과 절기를 세우고 조짐을 살피는 일을 주관한다. 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이게 28수는 보면은 다 작용을 하죠. 왕이 뭐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그 별점들이 많습니다. 또 방패가 되기도 하는데 제자를 좌우에서 옹호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경의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 밝고 크면 상공이 정사를 자의적으로 전행하고 신하별이 밝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객성이 들어오면 성인이 압제를 받게 된다. 상공에 각기 3명의 경이 참여하여 구경이 되고 구경에 각기 3명의 대부 참여하여 27대부가 되고 27대부에 각기 3명의 원사가 참여하여 81원사가 되고 이를 합하면 120개의 벼슬이 된다. 하늘과 땅 및 사람의 수를 합하면 3이므로 3명씩 늘린 것이다. 우리 관직의 숫자가 이런 논리로 정부가 그 관료들이 뿌려졌다 뭐 이런 뜻이죠. 구경 9사람의 높은 벼슬 아치를 말하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이 자면별자리에 구경이 있었죠. 지리에 통달해서 이롭고 이롭지 못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따라서 사시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게 하고 하수구와 도랑을 소통시키며 제방을 소선하고 오곡을 심는 일을 한다. 구경이라는 직위에 있는 벼슬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공은 제가 그 자면별자리 할 때 말씀드렸죠. 책사. 상공은 지혜가 하늘과 땅의 이치에 통달하고 책사가 맞죠. 변화에 대응하여 막힘이 없어서 만물의 실정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임명한다. 주된 역할은 음양과 사실을 조화시키고 바람과 비를 조절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섭제는 요게 하나씩 있는데 좌우에 각기 3개씩의 붉은색 별로 소세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산발이 소세 형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돈관, 제일 아래쪽에 돈관은 재수들을 살피고 참되고 거짓됨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2개의 진한 누런색 별이다. 뭐 붉은색, 진한 누런색, 황색, 분홍색 별 색깔도 참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 다 밝게 빛나는 별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양문 요 2개로 되어 있죠. 양문은 변방 요새의 험한 곳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 객성이 양문 주변에 나타나면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게 된다. 누런색 별로 2개로 되어 있다. 이게 변방 쪽이니까 오랑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각항 저방할 때 저수 3번째 별입니다. 저수는 어디라 그랬죠? 바로 용의 가슴 부분. 저수의 맞은편에는 위수나 묘수가 있네요. 저수는 4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주천도수 중에 15도를 맡고 있다. 위수와 마주보고 있으며 저수 12황도궁 중에 청갈궁에 해당하고 청갈궁 그래서 정갈자리가 서양별줄이 여기 있습니다. 묘의 방향이 있으며 송나라에 해당한다. 송나라 여기 있네. 각, 항, 저 여기 지역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자, 각, 항, 저 약간 전라북도 북쪽으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딘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충남 및 서부 전북 지역은 논산, 대전, 논산의 노성, 언지, 공주, 부여, 인천, 서천, 보령, 청양 이렇게 충청 다 하고 가까운 곳을 얘기를 한다. 석시석격의 저는 가슴이니 용의 가슴이니 창룡의 가슴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기천관서의 저서는 동방의 별자리인데 저에는 만물이 다 이르른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갈궁 대화의 분야에 해당하면 저수의 사도부터 미수의 구도까지를 말하는데 중국을 12주로 나누면 예주에 해당하고 중국의 송나라에 해당하고 청갈궁의 갈자는 도마뱀 갈 또는 정강 갈자이다. 그래서 정갈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저수. 이 저수는 전칭자리인데 여기 앞이 나와. 이렇게 천칭자리의 중간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저수에 딸린 멸. 보자. 저수. 저의 아래쪽으로 이측이 되는 곳은, 아래쪽으로 이측이 되는 곳은 오성과 해와 달이 지나가는 길로 황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자가 침소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별이 밝으면 대신과 비를 비롯한 후궁들이 임금을 잘 섬기고 절개를 믿지 않는다. 보이지 않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장차 신하가 공시를 도마하여 재앙과 난리가 생긴다. 후궁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일식 또는 월식이 있으면 내란이 일어날 조짐이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외척들이 또는 후궁들이 어떻게 좀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그런 얘기겠죠. 목성이 범하면 황비 또는 후비를 세우게 되면 이 목성은 조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화성이 범하면 신하가 윗사람을 무시하고 기만하게 되고 왕권이 약화되고, 금성이 범하면 장수를 임명하게 되며 수성이 범하면 모든 관리들에게 근심이 생기게 되고, 객성이 범하면 혼례가 멋대로 진행되고, 해성이나 폐성이 범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병난이 일어나며 달모니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불안하게 된다. 하여튼 이 자리에 칠정이 자꾸 붙으면은 별로 좋은 일은 안 일어나네요. 혹 후비의 관청이라고도 하니 휴식을 취하는 방의 뜻이 있다. 앞에 두 별은 적시를 의미하고 뒤에 두 별은 첩에 해당된다. 미래에 백성에게 부역시킬 일이 생기게 되면 별이 미리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고, 밝고 크면 백성에게 힘든 부역이 없게 된다. 주홍색 별로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 보면 천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우리 부도지를 보면은 마하고대성 안에 있었던 게 뭐라 그러죠? 지유라고 나오죠. 지유. 근데 28서 중에 여기 딱 천유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천유는 백성에 관한 별로 감로를 내리는 일을 한다. 밝으면 감로를 내려 연특하게 해줘. 감로가 뭡니까? 이슬을 얘기하죠. 이슬. 아침에 나무 잎에 예. 나무들 잎에 있는 이슬을 얘기하는데 그게 단물이라 그러죠. 단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 감자가 들어가 있는 뭐 감천 이런 데는 물이 굉장히 좋은 지역을 저 감자를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감자가 들어간 데 보면은 지압하면은 온천이 많이 나와요. 온천이 많이 나와요. 천유는 저의 위에 한 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별은 되게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 별은 여기만 있어요. 초요, 무성이다. 여기 있죠. 제일 위에. 초요는 무력에 관련된 변방이니까. 변방 부족의 병난을 주관한다. 전투 적경 지역에 있는 최전방 사단자. 별빛의 끝이 칼끝같이 뾰족해지고 색이 변하고 요동하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별빛의 끝이 칼끝같이 뾰족해지고.
삐쭉삐쭉 그걸 뭐라 그랬죠? 이렇게 삐쭉삐쭉 하는 걸 뭐라 그랬죠? 요동친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칼끝까지 뾰족해지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한 개의 붉은색 별인데 경하의 위에 있다. 경하는 황실의 창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자가 이를 잘 갖추고 있으면 항상 검심이 없어진다. 일명 천봉, 황실의 칼이라고도 하며 변방부족의 병난을 주관한다. 그 색깔이 변하고 움직이면 병사가 상하게 되고 별이 없어지면 해당하는 나라의 병사에 의한 모반이 일어난다. 경하는 세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제석. 제석은 천자가 잔치를 열어 즐기며 축수의 잔을 드리는 곳이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천자의 자리를 잃게 된다. 제석을 제자라고도 하는데 항수의 제자와 같은 별점입니다. 세 개의 검은 별로 되어 있다. 우리가 뭐 제석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제석입니다. 항지는 여기 똑 떨어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별로 이렇게 싸고 있죠. 항지는 떠있는 배에 노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손님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을 한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흉하게 된다. 황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나라의 가문과 교량이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니 자국은 피폐해지고 다른 나라는 변명하게 됨을 뜻한다. 6개의 검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기관. 여기 있죠. 별이 많습니다. 기관은 저의 아래에 2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붉은색 별이 3개씩 9무리를 이루고 있다. 27개 별이 이렇게 있어요. 기관은 무운을 주관하는 별자리로 천자를 호위하는 기사들로 수기를 담당하고 있다. 이게 뭐 기마대네, 기마대. 별이 물이 져서 모여 있으면 난리가 없이 평안해지고 보이지 않으면 병난이 일어난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진거 여기 3개별로 되어 있죠. 검은색 별로 저의 아래에 있다. 진거는 전차를 말한다. 말이 쓰는 기병들이 쓰는 전차.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개별로 3개 진한 검은색 별로 기관의 아래쪽에 있다. 전차와 기마를 총지휘하는 장수를 의미한다. 움직이고 흔들리면 거기 장군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 거기 금성과 화성이 범하면 재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천폭. 여기 2개별로 되어 있죠. 천폭은 천자의 수레를 뜻한다. 객성이 와서 머무르면 천자의 수레 행렬에 근심이 있게 된다. 2개의 노란색 별로 진거의 옆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진장군. 이렇게 한 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기진장군은 기마부도의 장수를 뜻한다. 여기는 총괄하는 장수고 이거는 기마대를 이끄는 대장이에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은 그 사이카 하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흔들리면 기진장군이 출병을 하게 된다. 삼도제라는 데는 움직이고 흔들리면 기진장군이 출병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면 기진장군이 전사하게 된다. 이게 안 보이면은 뭔가 왕실 호위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개의 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항 저수까지 오늘 강의를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각항, 방, 심, 미, 기 4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28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8주면은 다 될 것 같습니다. 한
칠수마다 2주씩 강의를 해서 그래서 산문 28수와 7점만 강의를 받으시면요 하늘의 별자리 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뭘 하시면 되느냐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면 돼. 별을 보면 돼. 느끼면 돼. 북두칠성으로부터 밤에 받는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느껴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잃었던 나의 신성이 깨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스텔라리움 사용법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북극성과 북두칠성 찾는 방법 오늘 또 알려드립니다. 요 작은 곰자리 꼬리별 북극성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 북극성이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 딱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지리산 꼭대기 나가면 별이 이만하게 보이겠지만 이쪽은 뭐 저 강화도 만해산 이런 데 가도 북극성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한눈에 못 찾아요. 그때 찾는 방법이 작은 곰자리 꼬리별 북두칠성을 찾으면 돼요. 북두칠성은 지금 지구에 가장 가깝게 내려와 있어요. 북두칠성이 이만하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북두칠성을 찾아가지고 요 머리글 여기 항상 북극성을 향한다 그래서 가르칠 지극 그게 극자가 북극성 극자입니다. 그래서 지극성 머리별 2개를 연결을 해서 5배 가는 곳 어떤 분은 6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반대에 보면 카시오페아가 이렇게 팔처럼 딱 있어서 요 2개 별은 잘 보입니다. 이걸 딱 찾아서 요 직선거리로 요 연결을 해서 쫙 찾아보면 북극성이 눈에 쫙 들어와요. 그래서 요것을 그래서 지극 정성을 드리면은 기도하면은 북극성이 반드시 또는 북두칠성이 감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북두칠성을 얼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안종근 의사가 옛날 아명이 음측입니다. 왜? 할머니께서 북두칠성에 기도를 해서 북두칠성이 감응을 해서 난 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종근 의사 몸에 북두칠성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셨겠죠. 저도 등짝에 북두칠성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따라가면 여기 북극성이 딱 보입니다. 지금 북두칠성 너무나 잘 보여요. 변화의 계절에 변화의 시기 온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황당이나 불교 탱화에 나오는 요 분은 바로 북극성을 얘기한다. 비면을 꽂고 앉아 계신 분은 원래 여성이에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저게 남자로 싹 바뀌었는데 비면 꽂는 것은 못 바꿨어요. 왜? 삼신할머니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죠. 옥황상제입니다. 네. 옥황상제. 네. 뒤에 보면은 요 물이 은하수를 얘기합니다. 33개 별자리 천하기몰 그 은하수를 항해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닿는 분이 바로 북극성인데 그 은하수 별자리를 무지개로 표현을 하고 서양에서는 요단강 우리는 황천강을 따라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자미연 별자리에 닿는 분이 바로 북극성이다. 거기 타고 올라가는 동물이 용이고 거북이다. 거북이 등처럼 생겼죠. 여기다 북극성을 딱 그리면 이게 현자의 눈입니다. 북극성이 우주에서 전 우주를 쳐다보는 현자의 눈.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1달러짜리 피라미드의 눈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의도입니다. 네. 한강입니다. 한강. 은하수. 은하수. 네, 은하수인데 한강이라고. 그래서 네, 여기에 이게 은하수고 네. 동자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영지버섯과 천도복숭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미온 별자리는 바로 무릉도운으로 표시가 되는데 천도복숭아는 제가 볼 때 하늘의 음식임에
틀림이 없다. 맞습니다. 동방사기 어떻게 합니까? 천산산맥에 있는 서왕모 사당에 들어가서 천도 복숭아를 하나 훔쳐먹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사 한 개 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고요. 그러면 곱하기 60을 하면 얼마냐? 그래서 거기를 무릉도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북극성 마보삼신께서 거처하는 자미원 별자리를 상징을 하는데 저 복숭아는 이게 자미원 별자리에 저 색깔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어디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도 저는 항상 먹는 게 복숭아 아이스티만 먹습니다. 왜? 기분 좀 받으려고. 우리가 남자들이 술 먹고 폭탄 좀 먹고 또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폭탄 좀 먹고 마지막에 뭐 먹습니까? 얼음 위에 황도 먹죠. 왜? 그 안 좋은 술 먹고 황도로 속 달래려고. 다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은 바로 이 하늘의 자미원 별자리를 형상화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저기 미국의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고려 불화, 이 불화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 모조리 일본 놈들 수탈에 가가지고 서양에 다 뿌렸어요. 여기 부처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바로 티베트 수미산으로 내려오는 형상이다. 불교의 성산. 불교에서는 치성강열애, 북극성, 도교에서는 자미대제, 인도에서는 모견보살, 우리는 천추성, 북극성, 별나라 임금, 천왕대제, 부청상제라고 얘기하는데 모조리 다 치성강열애는 북극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7월 칠성날 교도가 하늘 목동하면 황소 끌고 있잖아요. 하늘 대표하는 동물을 타고 내려오는데 서방백호, 동방청룡, 북방현무, 남방주작, 북두칠성 28수와 북두칠성이 호위하고 내려오는 이분은 누구냐? 북극성이다. 저분이 내려오신 날이 바로 음력 3월 16일, 그거를 삼신영고절이라고 한다. 북극성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날 북을 두드려서 반겼던 날이 바로 음력 3월 16일 삼신영고절이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의아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여의 영고로 전래가 됐다가 고려 8간해로 전래가 됐는데, 그것은 천손민족이 하늘의 자미연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님께 천제를 올리는 축하의 날이다. 그 북극성의 생일을 음력 3월 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3진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축제 여는 날, 우리나라 모든 묘거의 생일날이라고 해서 그날 모든 무당들이 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북극성의 생신인지를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들어가는, 기도하고. 왜? 그날이 하늘의 자미원 우주를 주관하시는 북극성 마호 삼신님의 생일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마호 삼신의 대행자들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줘요. 자,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 은하수로 나와 있는 네. 뒤에 세 번은 들어보니까 뭐야? 네? 아, 이건 형상. 뒤에 그러니까 이거 북극성이고,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태양계를 소우주라고 보는데 태양은 북극성을 대신하고 있어요. 달은 북두칠성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월 북극성입니다. 앞에 기억보지. 이거는 그냥 저 뒤에 계신 분을 저걸로 형상화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그림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요 분을 이렇게 그래요? 네. 이게 저 호남 지역으로 가면 이게 다 할머니로 나와. 마고 삼신. 네.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 뒤에 계신 분이 이거 북곡성 이제 왕관 비슷한 거 네. 쓰셨네요. 북극성이. 네. 그건 비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모견보살이라고도 하고 최삼광열이라고도 하고. 옥황상제는 여자 네, 맞습니다. 여성 성상으로. 네. 근데 하나만 꼭한 여제네요. 질문할까요? 예, 예, 진거하고요. 예, 진거 삼성 거기 삼성 있죠. 예, 아까 거기 있습니다. 제일 네. 밑에 거기가 있고요. 거기 삼성이 있고 예, 또 똑같이 이제 위에 올라 이제 진거죠. 네. 삼성이 있는데 예. 왜 하나는 삼각형을 연결해 놓고 위에는 왜 삼각형을 띄어놨냐 이거예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얘기하시는 야, 이거 진짜 그렇네요. 이게 보면은 같은 삼성인데 어떤 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띄워놨더라고요. 밑에 거 군대거든요. 군이 예, 예. 군대인데 하나는 같은 기마변은 그러네. 전차변인데 예. 저것은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밑에는요. 전 지휘부이기 때문에 지휘부 아니라 저 향도라랄까요? 선발대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연결만 해놓고 저 군대로 이해를 하면은 쉽다고요. 그래서 이건 하는데 전차인데. 왜냐면 군대 그걸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안 하면은 이거는 지휘부. 예, 이거는 그 선발대. 가운데가 빨리 출동을 해야 되니까. 예, 가운데가 누가 그런 있죠? 의미가 밑에 있겠네. 있죠. 예. 장군이 하나 있잖아요. 예, 가운데가. 여기. 예, 그 사람이 제일 이제 앞으로 진격하고 뒤에 됐다가 숨겨놨다 보병들 이렇게 치고 이런. 아이, 그 하늘을 보면은 저 군대 진을 저것도 제가 보는데 저걸 보고 다 진을 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것만 보고 전쟁 나와도 저 별자리만 공부를 하면 다 됩니다. 한자가 틀렸구나. 예, 거기, 한자가 들어가야 돼. 예, 거짓. 아, 예리하신 박사님 질문이십니다. 네. 하나하나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막 제가 새로 이거를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자꾸 보여요. 아, 희한하네. 이제 우리는 이제 별만 보면 됩니다. 자, 또 별 보이러 없으면 안 됩니다. 한자로 저렇게 별자리 이름을 지은 시기가 언제쯤?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사기 청관서 보면은 사마천이 기원전 한 100년대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그때부터 이미 이 별자리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고조선 비기가 있었다고 우리는 뭐 알려지잖아요. 근데 왜냐면 고구려 초기에 유기 백건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고조선 시대에 보면은 배달유기 사서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배달자만 빼고 고구려가 유기를 그대로 쓴 것 같거든요. 나중에 신집 5건으로 요약된 게 명량환 때 600년대에 나오지만 그걸로 보면은 틀림없이 단군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세종이 천문비규를 서운관에서 내줬다고 하는 그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율법책 아니겠느냐라는 내가 좀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을 이제 이 태열천문도를 보면요,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사실은 태열천문도를 갖고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라고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고구려에 나왔던 것을 누가 노인이 저기한테 권근이가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고 뭐 그런 사실로 봐서 권근이가 이제 이성계한테 이제 바친 거고. 예.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중국 나라들이 춘추 전국 시대의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시대가 고구려가 맞다는 것이죠. 고조선에는 이런 나라 이름들이 지명이 없었거든요. 그럼 하늘에 붙인다고 그랬지만은 그 하늘이 미리 예정돼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고구려에서 이걸 만들 때 확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하고 이 태열천문도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하나 색깔 칠해보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이제 이제 천상열차 분자 지도가 여러 번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스텔라리움에 집어넣고 별자리가 다르거든요. 예, 위치가 그때 당시에 보고 관측한 거예요. 예. 이거를 연도를 갖다가 뒤로 돌려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별자리 형태를 쓸 때가 있어요. 정확히 언제 만든 건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네. 근데 이제 왜 나는 이제 궁금해서 묻는 네, 겁니다. 네, 네.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모르는 게 많아요. 이 태열천문도가 이 청상열차 분열자가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점이 많더라. 네, 근데 네. 나는 위장이라 그렇게 처음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이건 고구려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구려 위치가 당연히 다르죠.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어디 저기 집안이나 그 고구려 국내성에서 관측한 별하고 한성에서 그 지금 서울이죠. 여기서 관측한 별의 위치는 전혀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한번 연구되면 저한테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내가 나중에 이거 돌려봐가지고 제가 김윤희 박사님 의견과 좀 비슷한 다른 각도로 제가 자칫도강 중도 고대 역사 공부하는데 지금 나오는 거기 장군 추요 이름이 무시하는 거야. 그 관직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별자리 이름을 보고 관직을 진 건지 관직 이름을 갖고 별자리 이름을 넣고 이름을 진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 그걸 관직 이름을 별자리 이름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증식록 15지를 보면은 상중하교 15지로 되어 있는데 상교에 보면 성신지가 나오거든요. 천웅지도 있고. 맞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오래 전부터 별자리 이름은 만약에 요이프 타고 뭐 우리 선조들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 별자리 이름을 갖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단기고사 방한한 책에 보게 되면은 그 28수 1일이 등장되는데 그게 4,3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배달육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관직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맞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멍텅구리, 멍청이,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말 망태, 뭐 어처구니 이런 게 다 고대 우리 신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쁜 의미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함탄, 공수 뭐 이런 게 신세한탄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늘에 올리던 음악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쁜 의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회라 이후로부터 바뀌고 5편에서 완성인 것이 이제 주검 시자가 북두절 시자가 주검자 전화로 5편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별자리 이름이라든지 이게 우리 고유의 별자리 이름이에요. 불도치에서 얼뚱이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글자로도 표현되지 않는 우리 고유의 발음의 별자리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고대로부터 내림을 통해서 그 한자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말밖에 없어요. 그게 고대 제사장들이 천지에 올릴 때 썼던 특수 언어 아니었나라고 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어학아를 말씀하셨어요. 어학지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달에 그 참한 역사신문에 제가 어학아를 썼거든요. 글을.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잘 아니 쓰셨어요. 제가 좀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이렇게 이래서 책 두고 이해하고 자, 그러면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